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관련 이야기를 하나 간단하게 국제정치와 연관을 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옆에는 당장 중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이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1달러당 6위안까지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돈을 억지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본토가 아닌 외국으로 뱉어내야 됩니다. 왜? 수출이 안 됩니다. 수출이. 왜 수출이 안 되냐? 역마진에 시달려요. 역마진에. 위안화 가치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 변동 환율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율제는 고정 환율제와 우리 대한민국 일반 자본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반 국가, 정상적인 국가에서 사용하는 변동환율제가 있는데, 이 중간적 개념 관리 변동 환율제를 쓰고 있어요. 글자 그대로 중앙 국가가 관리를 하는데 변동성을 일으키는 환율제다, 이 개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럼 이 개념을 변동환율제를 시행해버린 자유 변동환율제를 시행해버리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그냥 명분 하나 만들어서 때려버리면 그냥 한 방에 훅 가요. 왜? 해당 자유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그 국가는 기준이 뭐냐면 미국 기준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고정환율제 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고정환율제를 하면 세계 무역을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이 과거에 개방을 할 때 합의한 것이 뭐냐? 우선은 고정환율제를 해서 개방할 때 외부 충격을 안정화시키면서 외부 자금을 엄청나게 흡수했죠.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 자유환율제 해 라고 압박을 합니다. 근데 중국이 바보가 아니죠. 일본이 옛날에 그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의 국가, 모든 국가가 한 번씩은 다 당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IMF가 온 거고. 그래서 중국은 선행 사례들을 보고, 그러면 우리 세계 무역은 하고 싶은데 중간 개념 쓸게. 그러면 우리 개방할게. 핵도 당장 개발 안 하고, 오케이? 미국 말도 잘 들을게. 그래서 도입한 게 관리 변동 환율제예요. 중국 공산당이 관리를 하면서 국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변동 환율제를 도입한다, 이 개념이에요. 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주도 부동산이랑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중국, 우선은 이 차트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차트는 여기 보라 색깔은 뭐냐면 한국 코스피 100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여기 보이시죠? 코스피 200. 이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코스피를 대표하는 200개 회사를 모아놔서 수치화해 놓은 거예요. 쭉 변동하죠. 이 차트는 1달러당 중국 위안화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참고로 이 수치가 우측 범주란이 있죠. 이 수치가 1달러당 위안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범주고, 좌측 범주값이 이게 보라색 값, 코스피 200 지수에 해당하는 이 범주값을 표현하는 수치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왜 제주도 부동산을 이해를 하셔야 중국의 환율이 해외에 미치는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냐면, 제가 부동산 계속 뜬다고 했죠. 웬만해서는 계속해서 떠요. 자, 2014년이 되자 중국은 1달러당 6위안까지 내려와요. 즉 위안화 가치가 급등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1달러를 가지고 위안을 2016년에는 1달러를 가지고 8위안을 살 수 있었는데, 그만큼 중국 경쟁력이 약했는데 개방을 하면서 해외 자본이 급속도로 들어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6, 7, 8년 뒤에 8년 뒤인 2014년 1월 1일에는 1달러당 6위안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게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뭐냐? 수출에도 크게 마진이 안 나는 거예요. 2014년까지는 중국 인건비가 그래도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버틸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는 어떤 중국 공산당에서 정책을 쓰냐면 달러를 중국 본토가 아닌 외국으로 퍼내는 정책을 씁니다. 안 그러면 수출해서 마진이 안 남으니까. 왜? 내수 시장으로는 못 먹고 사니까. 왜 내수 시장으로 못 먹고 사냐면 중국 인민들의 어떤 기본 급여가 안 받쳐준단 말이에요. 내수 시장을 버틸 수 있는 그 시장 최저 인건비가 안 받쳐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위안 때 1달러당 6위안 때 해외로 위안을 엄청나게 퍼졌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집값이 언제부터 폭등했냐? 대략 1년 뒤에 이때부터 전 세계 집값이 폭등했어요. 기억나시죠? 뉴욕 집값 중국 사람들이 다 사네요. 영국은 말이 필요 없네요. 이때부터 제주도 집값도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집값이 뜨고 있네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도지사분이 누구지? 원희룡 도지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맞나? 하여튼 그때 당시에 제주도 도지사분이 계셨죠. 그분이 어떻게 보면 머리 잘 쓴 거예요. 제주도를 살리기 위해서. 환경은 파괴됐지만 어쨌든 제주도 경기를 위해서는 대외 정책을 잘 아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뭐냐? 여권 줄게. 비자 줄게. 비자.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 줄게. 이 개념으로 해서 중국 사람들을 그때 엄청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중국 집값이 폭등했어요. 비자 준다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을 왜 하냐?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 강의에서 미국 채권 관련 제가 강의 어젠가 한번 알려드렸죠. 그 영상을 꼭 보셔야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위안화 가치가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6.455예요. 1달러당. 이게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내년 봄, 빠르면 올 겨울, 늦어도 내년 봄이나 여름까지 이게 한 6.1위안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6.1위안까지. 그러면 그전과 달리 중국은 시급이 지금 최저 시급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그 마진값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마진값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왜? 임금비가 그만큼 올랐으니까. 맞잖아요. 당연히 기술력도 올랐겠지만 그럼 해외 기술력은 뭐 안 좋아졌나요? 맞잖아요. 이 임금비가 총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임금비가 엄청나게 차지한단 말이에요. 4차 산업 그런 물건이 아닌 이상. 중국은 거의 좀 2차 산업에서 이제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임금비가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면 중국은 이게 6.45위안인데 만약에 6.1달러까지 제 예상대로 진짜 빠르면 올 겨울, 늦어도 내년 봄이나 여름까지 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산당은 돈을 퍼내야 돼요. 돈을 퍼내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니까요. 안 그러면 나라가 무너져요. 나라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중국 위안화 가치가 6.1달러까지 돼버리면 중국 그 부동산 가치도 폭등해버리기 때문에 인민들의 어떤 부의 수준이 이게 급격하게 벌어지면서 로컬 사이드에 살고 있는 시골에 살고 있는 시골 농민들이 꽃갱이 들고 일나야 우리도 먹고 살게 해줘.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면 올 겨울이나 이때쯤 되면 중국에 망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반대로 부동산은 오히려 기업은 또 망해가는데 부동산은 급등하는 웃긴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까요?
자, 지금 2021년 2월 21일이에요. 그러면 내년 5월인가, 우선은 내년 3월인가 5월인가 그때 대통령 선거 있고, 그리고 5월 달인가 그때 도지사 선거가 있는 걸로, 그러니까 각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조사했을 때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도지사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원희룡 도지사님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보수 계열의 도지사님이 됐다. 지금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 개념의, 집권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있으면 그냥 야당이죠. 야당 출신의 도지사가 됐다 라고 가정 시에, 그러면 그 도지사는 어떤 정책을 펼칠까요? 위안화 가치는 폭락에 있어. 너무 올라서 해외로 돈을 내뱉어야 돼. 맞죠? 근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국 그 자본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휘청휘청 막 휘젓고 다녀서 그걸 다 차단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중국 관련 개발안을 원희룡 도지사님께서 다 막아놨어요. 그 명분은 뭐야? 환경보호, 문화재 보호, 그 다음에 지하수 보호, 이 개념으로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현재 야당 출신의 도지사님이 새로 만약에 오신다면 이게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주도가 미친 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러면 집권 여당 출신의 제주도의 도지사님이 그대로 있다 하면은 제주도로는 돈이 안 들어오겠죠. 중국 자본이. 왜? 투자를 하려면 그 나라 법이 바뀌어야 되니까. 아무리 중국이라도. 맞죠? 그러면 이 자본이 정확하게 1년 뒤에 중국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한머니 그 달러가 엄청난데, 천문학적인 돈이, 이 돈을 받아들이는 국가는 대신에 공짜로 중국이 퍼주진 않죠. 중국이 어디론가 이 돈을 퍼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자체를 하잖아요. 눈치 빠른 우리 제주도 빼고 육지에 각 지자체 장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중에 예를 들어 I love you 중국 위안화 이라면 그 돈이 글로 다 쏠리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딘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정치적인 거니까. 만약에 한국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러면 현재 I love you 중국 위안화 머니라고 외치는 국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돈은 다 쏠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폭등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럼 이거를 모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공무원도 있겠지만 민간 투자자도 있을 거고, 하여튼 그곳이 어딘지를, 친중 성향을 띠는 그곳이 어딘지를 잘 생각하시면 돈 버는 기회가 옵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렇게 알려드렸고, 그러면 이 차트 값을 어떻게 볼 수 있냐? investing.com 이거를 영어가 아니고 한글로 치셔도 그냥 이렇게 investing.com을 치시면 영문 버전이 있고요. 한글 버전이 있어요. 한글 버전을 이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보이죠? 이렇게 뜨고 여기에 주요 통화 환율을 누릅니다. 누르시면 이 목차에 보면 달러 슬래시 중국 위안화라는 게 있어요. 달러 슬래시 중국 위안화 있죠. 목차에. 이거를 눌러줍니다, 여러분. 눌러주면 이렇게 쭉 나오죠, 여러분. 나오죠. 그 전에 investing.com 사용하는 법 알려드렸죠. 한 번 더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기술 차트를 누릅니다. 기술 차트. 목 아파. 기술 차트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확장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 이렇게 큰 화면이 나오죠. 지금 현재 이 데이터 값은 여기 보시면 15분 단위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시간 간격 이거를 누릅니다. 누르시고 자기가 원하시는 날짜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우리는 큰 흐름을 볼 거기 때문에 달로 지정을 할게요. 달로.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여기 저울 표시 보이시죠? 저울 표시를 누릅니다. 누르시고 여기는 여기 입력하는 데이터 값은 한글보다는 영어로 치세요. 영어로 코스피를 할게요. 코스피를 보실 때 코스피 해서 뭐 코스피 이런 거 하지 말고 코스피 대표 있잖아요. 대표적인 회사 코스피 200도 있는데 여기 코스피 200을 보셔도 되고 코스피 100을 보셔도 돼요.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100과 200 차이는 말 그대로 100은 코스피에 있는 회사 200 쭉 나열했을 때 위에서부터 첫 번째 위에서부터 첫 번째 1등이 삼성이겠죠. 삼성부터 쭉 시총 서열 100등까지 집계한 수치고 200은 1등부터 시총 서열 200까지 집계한 수치를 반영을 한 거예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코스피 200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범주값이 똑같아 버리잖아요. 보기 힘들잖아요. 맞죠? 좌측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뭘 누르시냐면 여기 눈금 설정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진짜 이런 거는 돈 받아야 돼요. 돈 받아도 엄청나게 돈 받아야 돼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누르시면 자 여기 잠시만 그 전에 이걸 누르시기 전에 우리는 첫 번째 값 하나를 우선 두 번째 값 있잖아요. 아까 이 저울 눌렀잖아요. 저울 누르고 두 번째 값 이 밑에 반은 첫 번째 위안하고 두 번째 값이 코스피잖아요. 코스피 200 지수. 그러면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합니다. 딱 클릭하면 클릭되면 이 점 같은 게 나타나거든요.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여기 공장 표시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 눈금 설정이라는 게 떠요. 이걸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이거를 오른축이 아니라 왼축을 하면 이 데이터 값에 대한 범주 값을 왼쪽에 표시한다. 왼쪽에 왜 안 됐지? 퍼센트 값인데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지금 영상이 긴 거라서 우선 이거는 다음에 제가 더 디테일하게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렇게 할 때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범주값이 왼쪽에 또 따로 나와요. 제가 뭐 잘못 하나 한 것 같은데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다시 영상을 올릴게요. 큰 그림은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다시 이 부분의 영상을 올릴게요.